첫째 엄마들은 잘 모르니까 울면 무슨 일이지 하고 뭔가를 해줘요. 졸려하는 사인이 있을 때 충분히 먹이고 눕힌다고 하면, 아이가 졸려하면 첫 번째 단계가요, 육아는 관찰이 중요합니다. 아기의 시그널을 맞추셔야 돼요. 아기는 다양하게 신호를 보내거든요. 뱃속에서부터 신호를 보내요. 발차기로. 엄마가 막 숨을 쉬면 산소가 많이 들어가니까 얘가 막 움직여요. 그러면 그런 시그널에 맞춰서 우리 애기가 반응하는구나 하는 걸 임신기간부터 하셔야 돼요. 태어나서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아기는 배고픔의 신호를 보내고요, 불편함의 신호를 보내요. 그리고 그걸 몸짓으로도 보내고요, 울음으로도 보내요. 그리고 또 졸려할 때도 또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배고픔과 그 다음 졸림, 그 다음에 아기의 울음에 대한 신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엄마들은 잘 모르니까 울면 무슨 일이지 하고 뭔가를 해줘요. 기저귀도 갈아주고 울면 뭐 이렇게 배고픈가 하고 하거든요. 근데 우는 신호는 배고픔의 제일 마지막 신호예요. 우리 아이의 시그널 첫 번째 배고픔의 신호는요, 입으로 오물오물하고 얕은 잠을 자면서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뭔가를 찾는 신용을 해요. 근데 마침 그 시간이 한 2시간, 3시간 지났어요. 그럼 배고픈 거예요. 그런데 그냥 모르죠, 우리는. 관찰을 하지 않고 그냥 뭔가를 하니까 바쁘니까. 그리고 이제 더 중간 신호, 초기 신호가 지나서 중간 신호에 더 배고픈데 엄마가 사인에 반응을 안 해. 아무리 반응해도 안 해. 엄마가 반응을 안 해. 그러면 막 속삭여서 손을 막 빼고 움직임이 증가하고 주먹을 입에 집어넣고 막 그래요. 그래도 반응을 안 해. 밥을 안 줘. 그러면 마지막 격하게 울죠. 엄마는 격하게 울 때 밥을 주면 우리 아이는 생각을 해요. 내가 아무리 신호를 보내도 엄마는 밥을 울어야 주는구나. 에라 모르겠다, 냅다 울자. 그리고 울음이 많은 아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울지 않는 아이는요, 관찰을 잘하는 엄마와 이렇게 있을 때 성립이 가능해요. 아기가 어떤 사인을 보낼 때 상황적으로 이해하고 밥을 주고,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는 내 사인이 잘 먹히는구나. 우리 아이는 태어나면 전지전능적 시각을 갖고 있는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이 세계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걸 딱 맞아, 네 중심 맞아 라고 하면 우리 아이는 되게 높은 자존감을 갖고 거봐, 세상은 살만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배고픔의 신호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아이에게 줄 수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엄마들은 메모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언제 먹었는지 시간을 쓰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때쯤 되면 우리 아이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이렇게 신호를 보내면 또 빨리 읽을 수도 있죠. 그래서 언제 먹었는지, 잠은 어떻게 자고 얼마나 잤는지, 언제 잤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기저귀는 얼마나 나왔는지를 좀 메모하는 습관을 준다면 초보 엄마들은 패턴을 찾기가 훨씬 쉬워요. 사실 육아를 하면서 초보 엄마들이 패턴만 잘 잡으면, 패턴을 잘 찾으면 육아는 상당히 쉽거든요. 상당히 쉽다는 말은 좀 너무 힘들겠다, 엄마들한테. 쉽지 않고요. 어렵지만 그래도 해나갈 수 있는 방법, 메모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졸릴 때 재우면 좀 더 수월하거든요. 근데 엄마들이 사실은 육아할 때 제일 힘든 게 잠이에요. 이렇게 내가 누군가 때문에 잠을 못 잡은 적이 없는데 태어나면,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 내 삶의 패턴이 완전히 막 아기 중심으로 바뀌면서 잠을 못 자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졸려할 때 재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기 수면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다양한 내용들은 다음에 또 좀 기회 되면 하도록 하고요. 아이가 졸려하면 첫 번째 단계가요, 이렇게 움직임이 좀 줄어요. 이렇게 멍하면서 눈을 끔뻑끔뻑 하면서 하품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신호. 두 번째 신호는 우리 아이가 눈을 한 곳을 멍하니 봐요. 그러면서 눈을 감았다 갑자기 이렇게 떠요.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이제 두 번째 신호를 보내요. 마지막 신호가 이제 하품을 하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재우지 않으면 각성이 돼요. 확 깨면서 막 움직임이 증가해요. 자면, 그래서 엄마들이 항상 그 말을 해요. 졸리면 자! 왜 안 자고 그래? 맨날 이러는데, 이 아이의 생리가 그래요. 잠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정신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생존의 본능에서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씨앗이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잠을 자는 것이 애들이 두려워하거든요. 그 전에 졸려하는 쌀에 있을 때 충분히 먹이고 눕힌다고 하면 수면에 대해서 아이가 좀 더, 엄마가 좀 더 편안하게 되지 않을까. 근데 이 모든 것은 초기에 신생아기, 한 달 이내에 신생아기보다는요, 좀 더 뒤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하지만 신생아 때부터 엄마가 이걸 알고 있어야 아기의 시그널을 잘 캐치할 수가 있어요. 아이마다 약간 다를 수가 있거든요. 2개월, 3개월 되면 패턴이 잡힐 수 있어요. 3개월이 지나면 훨씬 편하거든요. 그래서 100일 전에 엄마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아기를 좀 바라보면 이후에는 훨씬 육아가 좀 편하다는 말 자꾸 쓰면 안 돼요. 엄마들 힘드니까. 힘든데 자꾸 편하다면 짜증나거든요. 그냥 좀 더 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 아이들이 갖고 태어나는 리플렉스가 있어요. 반사작용이. 예를 들면 빨기 반사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무서워하는 등 센서 반사, 눕히면 울죠. 이런 걸 모로 리플렉스라고 하거든요. 이런 등 센서 반사, 다양한 반사작용이 3, 4개월 지나면서 사라져요. 그러니까 눕혀도 하고 놀라거나 뭔가를 막 잡으려고 하거나 이런 반응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100일 지나서는 그래서 100일의 기적이 있는 거예요. 이 반사작용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100일 이내에는 이런 반사작용을 고려하고 우리 아이의 어떤 그런 컨디션을 고려해서 육아를 하실 필요가 있죠. 오해하실까 봐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팁이라고 해서 그게 해결 방법은 아니에요. 아이마다 너무 개인차가 있어요. 그런 모로반사 같은 것들을 이해하면서 이걸 가지고 학습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불안감이에요. 모로반사가 있는데 불안감이 학습이 되면 누우면 큰일 나는 줄 알거든요. 누워도 아무 일이 없구나 하는 걸 아이에게 100일 이전에 학습시켜줘야 돼요. 100일 이내에 학습시키는 방법은 아무래도 좀 끼고 있는 게 방법이긴 하죠. 그래서 푹 잠이 들었을 때 눕힌다거나, 그러니까 살짝 잠이 들었을 때 눕히면 누웠는데 갑자기 잠이 막 깨잖아요. 그래도 세상에 큰일 나거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100일 이내에는 푹 잠이 든 다음에 눕혀라. 그리고 눕힌 다음에도 바로 제 자리를 떼지 않고 아이 옆을 1, 20분 정도 REM 수면 단계에서 깊은 수면 단계 들어갈 때까지 지켜라. 아기 울음은요, 신호라기보다 아기 울음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기가 우는 건 그냥 대화하는 거거든요. 아기가 발성기관이 있고 입의 근육을 움직여서 엄마라는 단어 이렇게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아기 울음을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 라고 저는 먼저 질문을 드리고 해결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슬픔이 많은 사람은 애기 울음을 들으면 슬퍼요. 분노가 많은 사람은 애기 울음을 들으면 애가 화를 내는 것 같아요. 자기 안에 마음에 있는 그 감정이 아기의 울음에 투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임신기간에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첫 번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울음은 결론은 뭐냐면 아기가 대화를 청하는 거다. 엄마! 부르는 거다. 그러면 엄마는 아기가 울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호흡 한번 하시고 우리 축복이가 엄마 불렀네. 축복이가 엄마한테 무슨 말이 하고 싶을까? 이렇게 말을 하면서 가면 이 감정보다는 우리 아이가 뭔가가 불편하구나, 어떻게 도와줄까라는 이런 팩트로 넘어가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울음에 대한 정의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엄마가 대하는 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